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형님들, 인사 오지게 받겠습니다. 역설TV입니다. 오늘은 피비린내나는 500년간의 치열한 전쟁을 겪었던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관련한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이 가운데 춘추시대의 제후들의 질서를 정립하고 최강의 제후로 군림했던 춘추 5패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알아볼까요? Let's move! 춘추시대의 첫 패자는 제환공이었습니다. 제나라는 원래 주나라를 도와 은나라를 멸망시키는데 가장 큰功을 세운 우리가 흔히 아는 강태공 혹은 태공망이라 불리는 여상이 영지를 받아 세운 나라였습니다. 기원전 7세기경 제환공은 이복형이었던 규와의 경쟁 끝에 제후의 자리에 즉위하였는데요. 자신이 즉위하는 데 큰 공을 세운 포수가를 재상으로 세우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포수가는 이를 거절하고 자신의 친구이자 제환공의 이복형 규의 신복이자 제환공을 죽이려 했던 관중을 추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 나라 하나만 다스린다면 저 포수가로도 충분하지만 천하를 다스리려면 관중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만큼 포수가는 관중의 능력을 높이 샀던 것이죠. 사실 둘은 절친이어서 관포지교라는 사자성어가 둘 사이에서 유래하기도 했습니다. 절친이라고는 하나 자신의 주군을 살해하려 했던 관중을 천거할 정도면 관중의 능력이 심상치 않았음은 확실한데요. 제환공은 결국 관중을 재상으로 삼고 나라를 통치합니다. 관중은 경제, 군사 등의 규율을 재정비하였고 부강한 나라로 성장시켰습니다. 이어 제환공은 노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연나라가 산융족의 침입을 받자 친히 군대를 이끌고 산융족을 물리쳤습니다. 연나라가 멸망할 뻔한 것을 도와준 것이지요. 이뿐만 아니라 노나라의 대가 끊기자 노나라를 침공하는 것이 아닌 노희공을 추대하여 노나라의 대를 이어가게 하였으며 위나라가 도성을 잃고 망하려고 하자 성을 세워주고 위나라를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초나라가 주왕실의 공물을 바치지 않자 제후들을 소집하여 초나라를 압박하여 공물을 바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제환공이 이렇게 패자가 된 데에는 관중의 덕이 컸지만 제환공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관중을 끝까지 신임하고 큰 그릇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른 신복들이 관중을 모함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관중을 신뢰했던 것은 성군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신하가 있지만 그를 믿지 않고 주변의 감언이설에 속아 나라를 말아먹는 경우도 있었으니 말이죠. 콜럽 선조 진문공은 진나라 인물로 처음에 태자 서열에서 밀려 19년 동안 나라를 떠나 방랑을 하게 됩니다. 양나라로 망명하던 중에는 자객이 암살 시도를 하는 등 죽을 곱을 넘기며 인생 단맛, 쓴맛, 똥맛 다 본 인물이었습니다. 19년 동안 유랑하던 그는 초나라의 힘을 빌려 진나라의 제후가 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60살이 넘어 제후가 되었던 그는 19년 동안 방랑하면서 얻은 수많은 지혜와 연륜으로 진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진문공 2년에는 천자의 나라였던 주나라에서 정변이 일어나자 진문공이 개입하여 주나라의 정변을 제압하였고 천자를 모시며 진문공 신화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또한 초나라가 소국들을 침략하자 소국들 편에 서서 초나라를 상대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전투에서 초나라를 두드려 패고 격퇴했습니다. 또한 주나라를 위협하는 정나라를 복속시키고 즉위 5년 만에 제후들을 호령하는 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겨울에 천토에서 제후들을 모아 해맹하여 오랑캐에 맞서 천자를 지키는 존왕양이의 폐업을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진문공은 기원전 628년에 죽게 되는데요. 그가 제후가 되었을 때 환갑이 넘었으니 재위 기간 8년 만에 죽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다만 그 짧은 8년 동안 진나라를 춘추시대의 초강대국으로 성장시키며 자신의 능력을 한껏 발휘했습니다. 덕분에 진나라는 약 100년간 강대국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년 동안 유랑하며 60이 넘은 늦은 나이에 제위에 오른 진문공. 단 5년 만에 폐업을 이루며 두 번째 패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초나라는 사실 한족이 아닌 묘족이 세운 나라로 중원의 국가들이 오랑캐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초나라는 주나라가 세워질 때 책봉한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나라의 질서에 순응하면서도 순응하지 않는 애매한 국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완공이나 진문공처럼 공이라는 호칭을 안 쓰고 왕이라는 호칭을 떳떳이 쓰고 있던 것이죠. 초장왕은 제위 이후 3년 동안 방탕한 생활을 하며 지내다가 오거라는 신하가 목숨을 걸고 충원하여 정신 차리게 됩니다. 애초에 초나라는 군사적으로 상당히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초장왕이 정신을 차리자 바로 그 효과가 나왔는데요. 기원전 611년에는 용나라를 정벌하였으며 기원전 608년에는 송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초장왕 8년에는 당시 오랑캐라 불리던 융을 정벌하였는데요. 융을 정벌하고 돌아오는 길에 당시 천자의 나라였던 주나라 국경 부근에서 군대를 사열하면서 무력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주나라에게 책봉받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주왕실을 존중하는 모습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존왕양이라는 패자들의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죠. 어쨌든 주나라의 위협이 되었던 융을 정벌하여 오랑캐를 물리치고 다른 제후들에게 그 힘을 인정받았으니 통상적으로 패자로 인정하여 춘추시대 세 번째 패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나라는 함려 때부터 그 전성기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초나라에서 망명한 오자서를 등용한 함려는 오자서의 추천으로 흔히 말하는 손자병법의 시초인 손무를 발탁하여 인제풀을 형성하였습니다. 이후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강대국 초나라의 수도를 함락시켜 초나라를 분사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나라 본국의 남쪽에 있던 월나라가 오나라를 공격해와 귀국하여 월나라와 일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그러나 월나라의 범려에게 패배하고 오왕 함려는 다리에 화살까지 맞아 상처가 번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후 함려의 아들 부차가 왕위를 즉위하였는데요. 부차는 아버지의 죽음을 잊지 않기 위해 잘 때는 방바닥에 장작을 쌓아 그 위에서 잠을 잤습니다. 여기서 와신상담이 유래한 것이죠. 이후 월나라와의 결전에서 월나라왕 구천을 사로잡는 데 성공하였으나 충신 오자서의 말을 무시하고 월왕 구천을 살려주었습니다. 이후 부차는 북쪽으로도 진출하여 중원의 국가들과 전쟁을 치루었는데요. 중원의 중심국가였던 진나라를 필두로 하는 연합군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패자의 회맹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3대 패자 초장왕 때부터 존왕 양이의 룰이 어긋나기 시작하였는데요. 오왕 부차 시기부터는 오로지 힘만이 패자의 호칭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천자를 보호하는 그런 명분은 개나 준 지 오래였죠. 그러나 패자라는 호칭은 허울뿐이었습니다. 북상하여 중원의 국가들과 전투를 치르는 사이 월나라가 침입해 온 것이었는데요. 부차는 월나라와의 결전을 치르기 위해 회군하고 일진일퇴를 벌이지만 오랜 전쟁과 중원 원정 등으로 국력이 쇠약해진 오나라는 결국 패배하였고 오왕 부차는 자살하였습니다. 초나라를 멸망시키고 중원의 여러 제후들 앞에서 회맹을 했던 오나라였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춘추시대의 패자임과 동시에 만국의 주인공이었던 오왕 부차였습니다. 월나라는 오나라 남쪽에 있는 나라로 월나라 역시 주나라가 직접 제후를 임명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당시는 황제라는 칭호가 아직 없었기에 왕이 곧 황제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오나라가 합려 시기에 초나라를 정벌하던 시기, 구천은 오나라의 뒤통수를 치면서 오나라와 역사의 길이 남을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월나라가 오나라 왕 합려의 군대를 격파하고 합려에게 치명상을 입히면서 승기를 잡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절치부심, 복수를 다짐한 부차에게 완패하면서 오나라의 볼모로 잡히는 수모를 겪었는데요. 구천은 이때 오왕 부차의 하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는 오왕 부차를 방심시키기 위해 부차가 병에 걸리자 부차의 똥을 핥는 모습을 보이며 정말 단맛 쓴맛 똥맛을 직접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는 복수를 다짐하면서 곰의 쓸개를 먹었는데요. 이를 상담이라고 하여 마신상담의 사자성어가 완성되었습니다. 월나라로 복귀한 구천은 부차가 북쪽으로 원정을 나가 있던 사이 다시 뒤통수 작전으로 오나라를 공격하였습니다. 헐레벌떡 돌아온 부차는 구천과 구군을 건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원정으로 국력이 약해진 오나라는 구천의 군대에 패배하고 자결하고 말았죠. 결국 월왕구천은 지난날의 굴욕을 모두 잊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오나라를 멸망시킨 구천은 북쪽의 제후들과 회맹을 열어 춘추시대의 패자가 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렇게 월나라는 전성기를 맞이하였지만 오나라를 무너뜨리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운 범려를 떠나보내고 충신이었던 문종을 자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월나라의 전성기는 짧게 끝나고 구천도 얼마 안 가서 병사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춘추 5패의 2명의 최후는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었네요. 구천 사후 월나라는 빠르게 쇠퇴하였고 결국 초나라에게 멸망하였습니다. 춘추시대의 혜성처럼 등장하여 많은 고사를 남기며 춘추 5패로 인정받았던 오, 월 두 나라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